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2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좀 경제 동향들을 좀 체크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이제 부채 한도 상향 관련돼서 일단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항상 실패에 대해서 뭐 실패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예금 증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 상황, 지역은행 우려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압력이 높아지는 반면 중국과 유로존 경기는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미국은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지금 경기 둔화가 어쩔 수 없지만 중국과 유럽은 좀 살아날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타이트한 금융 환경과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이제 투자 관련돼서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는 양호한 구매력 토대로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 그러니까 뭐 힘들다 하는데 보면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가고 백화점 가면 주차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 IMF 때부터 뭐 지금까지 다들 죽어나가고 주식시장은 폭락하지만 실적으로 공장들 진짜 IMF 때 그때 한창 공장 문 닫고 실업자 증가할 때 제외하고 경기 침체 이슈 나왔을 때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였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래요. 지금도 경기 침체인지 모릅니다. 주식 하는 분들만 경기 침체인 거 알죠. 놀랍습니다. 주변에 뭐 이제 특정 분야에서 이제 소매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식 하시는 분들, 이 두 분야가 가장 경기에 민감하죠.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가게 손님이 확 떨어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주식보다 장사가 더 어렵죠. 장사 10명 하면 한두 명 빼고는 거의 1년 내에 다 망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현상이 너무 과하게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고, 지금 상가 지금 공실률도 엄청나죠. 주변에 보더라도 야 이거 뭐 되겠나 싶을 정도로 공실률이 많이 있는 그런 빌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도 야 이거 뭐 상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큰 상가들 시장 이런 데도 보면 오씨 뭐야 자리가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경쟁력이 높지 않으면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거 없으면 장사나 할까 이런 말은 진짜 미친 거죠. 이제는 장사가 지금은 장사의 신 백종원 장사의 신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도 봤는데 장난 아니죠. 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TV에서 요즘 보면 이제 그 달인 나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젊은 친구인데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스페인 레스토랑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친구가 왜 사람들이 서울대 하냐. 저는 그 사람의 공부를 보고 서울대생을 뽑는다고 대기업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어느 정도 삶의 경험이 쌓인 분들은 어렸을 때는 공부만 잘하면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대기업에서 뽑는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끈질기고 그 다음에 독창적이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엄청 깊은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어떤 일을 주든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요구한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끈질긴 거 이런 것들. 남들은 8시 잘 거 걔는 12시 안 자고 1시 자고 2시 자고 3시까지 공부를 해서 잔 그 습성이 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삶의 어떤 철학인 거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대충 그냥 아무거나 사서 수익 나오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 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2차전지도 정말 본격적으로 2차전지가 급등할 때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 무서워서 아무나 못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엄청 상승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폭등했다라는 소식 들으니까 나도 사도 이제 돈을 벌겠다.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쫓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집 너도 나도 BBQ 장사 잘 되니까 오픈을 하죠. 근데 나도 이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월급 정도 나오겠지. 근데 뭐 대박이 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겨우 막 하루 종일 치킨 튀겨도 월급, 전 직장 생활에서 받던 월급도 채 못 받는 거죠. 근데 고생대로 다 하고요. 근데 와이프도 같이 나와서 일하고 있고요. 순 마진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감안하면, 감가상각 다 감안해버리면 실적으로 적자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매출이,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면. 그런 항목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1년, 2년은 거의 적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3년차, 4년차부터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뭐 휘청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가 빼라 하고 이래버리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나오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주식이든 사업이든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5월달에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제 뭐 금리는, 일단 우리나라는 금리를 이제 좀 동결하는 분위기죠.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려왔고 우리는 계속 동결하는 분위기고, 생각보다 미국보다는 우리가 경제가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금리를 좀 더 올려버리면 금방 PF 대출 사태라든지 뭐 이런, 지금 미국의 지방저축은행 사태가 막 나오는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번에 그냥 문 닫고 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막 늘 얘기되지만 뱅크런은 제가 봤을 땐 30분 이내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한 번은 나올 겁니다. 뱅크런이. 그 뱅크런의 속도를 한번 느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뱅크런을 대비하는 방법 하나 제가 좀 안내해 드리자면, 무조건 가장 유동성이 큰 은행으로 예금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금리 이자 0.5%, 0.2% 좀 더 높은 저축은행 들어가시면 뱅크런에 그냥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저축은행, 푸른 저축은행 상황이 안 좋네? 그러면 거의 그 소식 듣는 시점에 이미 뱅크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이트 마비되고 접속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은행들이 서버를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 해놨을 리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예금 인출하는 사람 들어오는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초반에 접속돼서 뽑아가고 그 다음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접속조차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은행 예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신한이든 국민은행 이런 쪽으로 은행에 돈을 맡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MA도 마찬가지. 이제 중소형 증권사 CMA보다 대형 증권사 CMA가 금리가 낮습니다. 한 0.23% 정도 낮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죠. 예. 그만큼 낮지만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와 은행하고 또 비교하자면 은행은 폰뱅킹을 하지만 증권사는 이제 그 폰뱅킹보다 더 빠른 매매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 속도라든지 서버의 어떤 용량이 큽니다. 동시 접속도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의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항상 뱅크런의 문제는 이제 항상 그 지급 준비금이 어느 정도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조차도 순서는 지방은행이 가장 먼저 날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근데 속도의 차이지 지급 준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증권사도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대형 증권사일수록 그 지급 준비율 자체가 캐파가 크기 때문에, 대형은행인 캐파가 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늦게 알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죄송합니다. 예,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죠. 예, 그거 차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좀 안전한 걸 원한다 그러면 다소 좀 금리는 낮더라도 유동성이 높은 쪽으로 대형은행, 대형증권사 쪽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대신에 나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그냥 예금자 보호법 되는 5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예금을 할 때는 뭐 무너지더라도 안 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그 예금자 보호법 받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요. 금리 다 깎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찐 개찐이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예금하실 분들은 큰 쪽에 넣어두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는 이제 나머지 어쨌든 금리가 우리는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고 미국은 올라가고 이번에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전망치도 계속 안 좋다. 안 좋은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뭐 하반기로 가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포인트가 0.5%, 0.1%, 뭐 0.2%, 1% 뭐 이런 내외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뭐 완전 소프트 랜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드 랜딩도 아니고 그냥 랜딩한다. 그냥 좀 약간 우당탕탕하면서 그냥 랜딩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가미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 2,557 이제 직전 고점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쪽, 로봇 쪽이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지금 좀 더 올라온 속도가 느린 편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하반기로 갈수록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면서 유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까지 좀 마무리되면 그래도 코스피가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조정을 오랜 기간 동안 받았고 증시가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선조정 받은 거 감안하고 눌림목 받고 241선 지지 받고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골든 크로스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좀 흐름 자체가 이 당시에 비해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번 반등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N자형 돌파, 직전 고점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남들이 다 이제 긍정적이고 앞으로 좋다 하면 증시가 안 좋고 안 좋다 했을 때 좋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만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유비무환의 자세로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른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